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틀니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쓰시게 되면 꺼져 있는 입술을 다시 도톰하게 만들어줘서 얼굴이 훨씬 더 어려지는 효과를 안녕하세요. 소중한 32개 치아를 100세까지 100세 치아 지킴이 정명진입니다. 네, 요즘도요 무치약인 경우,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 틀니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이 되면 부분 틀니, 전체 틀니가 보험 적용을 받아서 30%의 비용만 부담을 하시면 틀니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틀니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생각해보면 틀니가 가지고 있는 저장력의 힘은 자연 치아가 가지고 있는 저장력의 절반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씹는 능력도 떨어지고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큰 즐거움인데 그런 미각의 즐거움을 좀 많이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틀니를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가 많이 발전되고 대중화되면서 이제 임플란트를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임플란트를 이용해 무치약을 회복하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나오면서 환자분들께서 쉽게 임플란트에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틀니를 대신해서 무치약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 치과에서 주로 쓰는 방법들인데요.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전체 치아를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전체를 다 묶는 게 아니라 앞니, 전치부 파트를 나누고 부치부 이렇게 한 악당 3파트 정도로 나눠서요. 혹시 쓰시다가 나중에 보철이 깨진다거나 나사가 풀려져서 재치료가 필요할 때 부분 나눠서 다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무래도 임플란트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장 저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임플란트 개수를 이렇게 많이 심기 힘든 치조골을 가지고 있거나 고령이셔서 아니면 전신질환이 있어서 부담이 된다면 한 악당 4개에서 5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체를 만들어주는, 요즘 전체 임플란트라고 하거나 프라치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타입의 임플란트 보철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를 연결해서 한 번에 만들어서 좀 더 환자분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요. 아무래도 임플란트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강력한 저장력을 버티는 데는 약간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파절된다거나 다시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재치료 비용이 좀 더 발생될 수 있는 점을 명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치조골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리고 다수의 임플란트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키기 힘든 경우에는요, 임플란트가 지지하는 틀니, 저희는 이제 가철성 보철 장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틀니와 유사한 것 같지만 꼈다 뺐다 하지만 임플란트가 받치고 있어서 하방을 틀니처럼 헐겁게 빠진다거나 틀니를 쓰면서 잇몸이 눌러서 불편한 경우들을 완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임플란트가 지지하는 보철 타입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상순, 윗입술이 이제 무치약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좀 변형이 됩니다. 윗입술이 많이 꺼지게 되고 아래턱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고정성 보철로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서 회복을 한다고 해도 이 꺼져 있는 상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가 지지해주는 틀니, 가철성 보철 장치를 쓰시게 되면 꺼져 있는 입술을 다시 도톰하게 만들어줘서 오히려 안모상에 젊어지는, 얼굴이 훨씬 더 어려지는 효과를 또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철성 보철 장치를 사용했을 때는요, 이거 임플란트를 유지 관리하는 것도 좀 더 편해지는데요. 아무래도 빼고 안쪽을 세척을 하시고 틀니는 틀니대로 이렇게 씻어서 다시 꼈다 뺐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으로 음식물이 낀다거나 유지되면서 잇몸이 나빠진다거나 관리가 힘든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어서 무조건 가철성 장치라고 해서 안 좋은 점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철성 장치를 하시면서 만족도가 높고 유지 관리를 잘 하셔서 잘 쓰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고민을 하실 때 어떤 타입을 하셔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다니시는 치과에 전문의 선생님과 항상 상담을 하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신질환과 뼈의 상태를 충분히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어떤 보철 타입을 하실 건지를 결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틀니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요. 너무나 치조골이 흡수가 돼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전신질환 때문에 수술이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골다공증이 심해서 골다공증 주사를 굉장히 오래 장기적으로 6년 이상 맞고 계시다면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형외과라든지 또 담당 치과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혈액 질환이 있으셔서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지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술이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보다는 틀니를 선택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전신질환이 있다면 숨기지 마시고 치과 치료하실 때 꼭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최근에는 틀니 치료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설명이 부족하시거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세 치아 지킴이 정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